오케이. 자, 다 들어왔죠? 오케이. 또. 다 들어왔고, 다 들리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과제에 해당되는 거, 먼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글 첨삭을 할 텐데, 글을 이번에는 좀 많이 안 올려가지고, 첨삭할 게 많지가 않네. 그래서 요거 먼저 하고, 여러분하고 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면 우리가 이 문제가 뭐였냐면 제시문 나와 제시문 나가 아니라 자 요거죠. 문명에 대한 제시문 라와 그 다음에 제시문 마의 상이한 입장을 기술해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라하고 마의 입장을 기술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문명 자체가 무엇인가. 그러면 특히 문명은 여기 제시문 라도 그렇고 제시문 마도 그렇고 문명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그 문명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비교를 구체화해 줘야 되는데 연세대학교는 뭐 사회계열도 그렇고 인문계열도 그렇고 이렇게 비교할 때 두 개 비교 많이 나옵니다. 이자 비교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문명을 규정하는 제시문 라와 제시문 마의 제시문을 보고 그 안에서 다양한 연세대학교는 해석 추론뿐만 아니라 비교 추론도 우리가 다면적 논술이라고 하지. 다면적 논술이라는 게 뭘 의미해? 다양한 각도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고 그 다음에 그것의 차이를 설명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시문은 뭐죠? 자, 제시문은요, 아까 주제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문명이었죠, 문명. 그러면, 일단 두 가지의 그 글은 문명 자체에 대한 관점이 하나는 긍정이고, 그죠? 하나는 부정이야. 우린 여기에서 두 가지를 찾아야 돼. 주어의 구체성. 얘가 뭐지? 문명의 definition. 문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긍정적이라고 하면 왜 그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이라고 말하면 이것이 왜 부정적인가? 이때 중요한 건 연세대학교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도 비교에서는 차이를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 차이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해서 차이를 설명한다고 했죠.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쟁점을 뽑는다면 그러한 쟁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석해 줘야지 그 쟁점을 가져오는 것 자체는 변별력이 있진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요. 먼저 제시문 라에서 도시 문명의 발생과 전통 종교의 붕괴는 우리 시대의 두 가지 주요 특징이고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도시화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거대한 진전을 이뤄냈고 근데 도시화라고 하는 것이 문명이잖아. 그러면 이런 문명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 방식이나 그 다음에 생활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근데 이게 여기에서는 아직 긍정인지 부정인지 우리가 몰라. 이러한 현대의 도시화의 형태는 전통적인 세계관의 잔해에서 솟아난 과학기술 이유는 있지. 그러한 것이 원인은 바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다. 그러면 여기는 뭐에 대한 긍정이야? 과학과 기술에 대한 긍정이라고 보는 거야. 즉 문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과학 그 다음에 기술인데 그러면 과학과 기술에 대한 긍정이겠지. 그럼 우리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바로 문명이다. 그럼 그것이 긍정적인 이유, Y에 해당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 도시 문명은 곧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세속화. 세속화라는 건 뭐냐면 교회에 보통 세속화라고 하는데 이건 신의 절대성으로부터 인간이 자유로워지는 거야. 옛날에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인간의 존재는 바로 신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 기독교적인 신이겠지. 그런 의미에서 규정이 되고
우리는 우리의 운명 자체는 신에 의해서 이미 예정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종교적 절대성에 의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운명에 종속돼 있다, 이렇게 봤는데, 세속화라는 건 그건 아니고 우리의 인간의 삶은 인간에 의해서, 특히나 인간의 모에 의해서, 인간의 이성, 다른 말로 이성이 뭡니까? 인식이죠. 인간의 인식.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하면은 여러분들 왜 유명한 데카르트 얘기가 있죠. 데카르트가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논술하면은 한 번쯤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얘기가 바로 이거죠. 코지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인식론인데 사실 인식. 우리는 생각한다. 당연히 생각하겠지. 생각한다는 우리가 인식의 주체니까 인식의 대상을 우리가 인지 구조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판단을 내린다는 건데, 그러므로 생각이 곧 존재죠. 사실은 이런 말이 워낙 권위 있는 말이기 때문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지. 생각하는 자만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이걸 마치 정언명령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죠. 이건 하나의 주장이야.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물론 20세기 철학자 중에서 이 데카르트를 겁나 깐 사람이 있죠. 자크 라깡이라고 하는.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우리 지금 이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도시 문명의 발달, 문명의 발달을 가능하게 한 건 과학과 기술, 이런 과학과 기술이 세속화를 가능하게 했다. 세속화라는 건 종교적 절대성으로부터 인간이 자유로워졌다. 그 종교적 절대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 때문이다. 그럼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데카르트부터 시작이 됐고,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을 했다. 이게 이제 근대 문명의 시발점, 출발점이다, 이 얘기인데, 현대 철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크 라깡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가 균열된 공간, 뭐 이런 건데 알아두세요. 그냥 한마디로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것도 그냥 하나의 썰이다. 썰. 이게 절대적이진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파악하는 방식의 변화를 나타난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문명이라는 건 그냥 아직까지는 좀 약간 러프한 글이야. 그래서 세속화는 세계가 자신에 대한 종교적인 또는 유사 종교적인 이해에서 느슨해지는 것. 아까 얘기했지만 종교적 절대성은 사라지고 인간이 신에 의해 지배된다는 생각도 약화되고 인간의 이성, 인간의 합리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거 보는 거죠. 좋은 얘기다. 한마디로 이 과정에서 인간의 주체성과 인간의 자율성이 극대화됐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리고 모두 폐쇄적 세계관을 일소 제거하고 초자연적인 신화, 신성한 상징을 깨뜨리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잘 모르는 걸 다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데 그런 건 없다. 이성이라는 건 모든 것이 설명 가능하다라고 봤던 거기 때문에, 이게 제21라에서는 그러면 문명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면 인간을 과학과 기술, 이성을 통해서 인간의 주체성, 자율성을 극대화시켰다. 그리고 이런 문명을 통해서 사람들은 드디어 자기 자신의 인식을 통해서 이 세계를 보게 됐다, 뭐 이런 얘기죠. 좀 더 가보면 그것만이 쟁점은 아닐 것 같은데, 세속화는 역사의 탈운명화, 아까 얘기했지, 운명화. 본래는 인간의 운명은 신에 의해 규정이 됐어. 그래서 predestination, 예정론. 이미 우리의 삶은 예정돼 있다. 그런 거 웃기네, 이런 거고, 세상이 자기 손에 맡겨져 있다는 것, 인간의 주체성 얘기했지 아까. 다시 말해 자신의 삶에 더 이상 행운의 신, 이런 걸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신화적인 사고. 그치? demythologization인가? demythology. 탈신화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이나 복수의 신을 다 달 수 없다. 그런 거 없다는 얘기야.
우리의 행동의 결과는 철저하게 나 자신의 주체적 판단, 나 자신의 선택, 나 자신의 자율적 사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세속화는 인간이 저 너머 세상에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으로 주의를 돌리는 것이다. 저 너머 세상 뭐예요? 내세. 종교적인 이런 거 저 너머. 올레자 세상 세자죠. 이제 다가올 세상. 다가오는 건지 죽으면 뭐 nothingness인지는 알 수 없고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 현세죠. 현세. 그치? 이렇게 중요도가 이쪽이 높아졌다. 왜냐하면 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어떤 세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야. 세속화가 인간의 성숙화, 이 인간이 성숙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 인간의 지성화. 그렇죠? 이건 인간의 지성화라는 건 인간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어떤 운명, 동양에서도 운명론적 사고가 있죠. 그죠? 사주팔자 같은 거. 서양에서는 그런 것들이 신에 의한 예정, 지성화를 통해서 인간이 보다 주체성, 그 다음에 자율성, 오토가 나죠, 나. 자기, 노미는 룰, 자율이야, 자율. 자기를 스스로 통제한다. 이런 얘기인데. 가르친다면 도시화는 그것을 발생하게 하는 배경이 된다. 도시화. 그래서, 자, 도시화는 다양성과 전통 해체가 최고조에 이르는 공동생활의 형태를 뜻하고 그것은 기능적 관계가 늘어나는 비인격성을 의미한다. 비인격성이라는 것은 도시라고 하는 것이 도시에서의 사람의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유대감이라든가 정서적인 관계, 그렇죠? 이런 것이 아니고 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철저하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해와 요구를 기반으로 한 거 아니야? 이해와 요구.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전적으로 형식적이며 그 다음에 계약적 관계로 바뀌게 되니까 여기에서 뭐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지. 그래서 그런 관계를 여기 보면 비인격적 관계, 비인격적 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러한 도시화로 인해 관용과 익명성이 전통에 뿌리박고 있는 도덕적 강제나 친밀성을 대신하게 되었다. 그렇죠? 관용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데 근데 이 관용과 익명성이 전통에 뿌리박고 있는 도덕적 강제나 친밀성, 한마디로 도덕적 강제나 친밀성은 여기에 나와 있는, 자, 여기에 이런 전통 공동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왜 도시화는 관용과 익명성, 당연히 익명성이라는 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라는 게 이해와 요구, 형식적 관계. 관용이라는 건 왜 도시에서 필요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적, 그들의 인종적, 그들의 신념, 이러한 차이를 수용해야 되니까 그 차이에 대한 수용이 우리는 관용이라고 얘기하죠. 차이에 대한 수용을 관용이라고 한다. 아시겠습니까? 요렇게 이 내용을 분석을 하는 게 문명 자체라는 것이 무엇인가, 문명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여기는 이제 문명에 대한 긍정적 관점이라면 좀 더 있죠. 이쪽에. 자, 익명성과 이동성 하나가 더 있었네. 그죠? 이쪽에 그 익명성과 이동성, 요게 이제 우리 제이심은 뒤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가장 중요한 포인터가 되지. 잠깐만. 여기 보이나? 보이는구나. 뒤에 나와 있는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 이동성이거든. 요 놈. 이동성은 도시에서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그것을 도시 환경에 필수 불가결한 것인데, 익명성이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형식적이고, 그 다음에 계약적일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근래와 달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의 가능성으로서, 이게 왜 자유일까요? 자, 우리가 전통적인 인간관계는 보통 연대 자체가, 전통은 내 집단 중심의 강한 연대의식이 있죠. 이걸 우리가 소속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도시 생활의 익명성은 인간 생활의 필수적 생활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도시 생활에서의 익명성이라는 건 철저하게 개인을 그 다음에 개인으로 보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회적 관계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고, 혹은 혈연, 지연, 이런 것들에 얽매여 있으면은 익명성이라고 할 수가 없죠.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누가 누구의 사돈이고 뭐 팔촌이고 이런 것들이 전통사회잖아. 근데 도시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죠. 왜? 철저하게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개인이 갖고 있는 자신의 지위와 역할 안에서만 의미를 부여받기 때문이야. 그래서 인간 생활의 필수적 생활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현상 유지를 옹호하는 자들은 언제나 이동성을 반대해왔다. 여기가 중요하죠. 현상 유지. 근데 이 현상 유지라는 말은 뭐야? 이거를 지금의 현상을 유지한다. 모호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이런 표현이겠지. 현존하는 사회 질서. 이 현존하는 사회 질서를 옹호하는 자. 누구야? 지배 권력이지. 지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현상 유지, 지금의 사회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좋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바로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이익, 자기 자신의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분배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이동성의 개념이죠. 이동이라는 거는 공간의 이동도 되지만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이동이라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될 수 있겠지. 그래서 또한 거주지 이동은 항상 사회적 직업적 이동.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죠. 거주지 이동이라는 건 사회적 직업적 이동. 이건 뭐야? 신분 혹은 뭐 계급. 이렇게 현재적인 단어로는 계층이라고 쓰죠. 뭐 계급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누가 그걸 믿습니까? 여전히 계급이라는 건 다 존재하죠. 저 뭐 이상적인 의미에서는 없어졌겠지. 동화책에서조차 자식들은 그들의 행운을 찾기 위해 가족의 품을 떠난다. 진보된 산업사회 이동성이 없으면 질식한다. 이동이라는 건 뭐야? 자유야. 그리고 이동이라는 건 계급, 그럼 시간, 공간으로부터 인간의 자유. 그죠? 사람들은 이동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여러 도시에서 나타난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동성이라는 거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지. 한마디로 이걸 일종의 노마드적 사고라고 할 수 있어. 유목적 사고. 현실로부터 벗어나서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질서, 또 다른 지위와 역할, 그 다음에 또 다른 가치, 이런 것들 추가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죠? 이런 설명들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다양한 추론을 하지 않으면 내 글에 변별력이 있을 수가 없지. 논술은 그래서 본문만을 딱 갖고 오면 안 돼.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를 분석해서 이것을 나의 언어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다들 잘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 함께 하고 있나요? 나 혼자 지금 막 터는 느낌. 이제 이쪽에 딱 이제 안정이 된 것 같아. 이게 여러분 끊기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요 화상 강의를 홍보를 해서 선생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좀 학생들이 이제 와야지요. 작년에도 요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를 했고, 지금이 7월이죠? 7월, 8월, 요때부터 이제 수강생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으니까,
뭐 우리가 한 클래스에서 사실 소화할 수 있는 건 한 4명?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 꼭 만들 수 있도록 바라고 보죠. 자, 여기 시죠. 작은 나라, 적은 백성. 영토도 작고, 그다음 국민들의 수도 적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구. 이 도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게 바로 문명이라고 했죠. 이를 사용하지 않게 하고. 근데 사용하지 않게 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일단 이 안에 전제가 과학기술에 대한 부정이 있죠. 자, 도구가 앞부분에서 말하는 문명 혹은 과학기술의 메타포야, 메타포.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을 중하게 여겨 멀리 이사하지 않게 한다. 뭐에 대한 금지입니까? 이사에 대한 금지야. 그럼 여러분들은 아까의 것과 비교해보면 이사를 금지한다는 건 자유를 억압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이 갖고 있는 이동성을 억압한다는 건 사회적인 이동,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이동,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고 특정한 사회 질서를 개인에게 강제한다,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갑옷과 무기가 있지만 쓸 일이 없게 하라. 이건 인간에 대한 우리가 죄의심은 라를 기준으로 하면 부정적인 거죠. 그러나 죄의심은 마 자체에서는 오히려 그러면 마를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여기에선 과학과 기술의 문제제기죠. 왜? 과학과 기술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곧 문명의 문제야, 문명. 그렇죠? 그래서 문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자유라는 것이 인간의 자아라든가 자아를 실현한다든가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 이런 것을 실현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도시화가 강화되고 도시화가 강화되는 가운데서 익명성이 생기고, 이 부분은 그 내용들을 비판하는 거죠. 왜? 그 과정을 통해서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기술 문명 의 인간에 대한 통제, 오히려. 그죠?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이해하고 공동체 내에서의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 기술 문명은 인간을 익명화시킨다. 한마디로 인간을 소외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근대적 문명이 발전했다는 건 이 과정을 통해서 근대화.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을 뭘로 전락시켰다는 거야? 노동의 부품으로 전락시켰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학과 기술 문명에 대한 비판이 오히려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에서는 그런 당연히 대조적 개념을 통해서 얘를 이해를 해야죠. 좀 더 보면, 자, 사람들로 하여금 노끈의 매듭으로 삼하게 해라. 뭐예요? 계산적 사고에 대한 부정이야, 비판이야. 그 먹는 것을 달게 여기고 그 입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면 뭡니까? 현실에 대한 안분지족이야, 안분지족. 주어진 현실에 대한 만족이야. 그것을 편안히 하고 풍속이야, 풍속이 아니라 이거는 풍속을 즐거워하게 하라. 그 다음에 이웃나라를 마주보고 닭과 개의 소리가 서로 들리되 백성이 늙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다른 나라의 문화와 문명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면 그 특정한 국가의 백성들이 그런 문명에 의해서 왜곡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이 파괴됐을 때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식, 그 다음에 그들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이심을 나의 관점에서 마의 관점 각각에서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나의 관점에서 마를 비판한다면 어떻게 될까? 마의 관점에서 나를 비판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까지 생각을 해주면 우리가 비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판형 글쓰기까지 머리에 염두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강의 자체에 대한 영상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글 있죠? 아까 내가 올려줬던 거 그 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세팅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한 3분 정도 잠깐 여러분은 브레이크하고 있으세요.